예, 3월 29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이재명의 항당무죄를 파헤쳐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말씀을 드렸고, 2부는 윤석열 대통령 헌재 이야기입니다. 지금 깜깜이 헌재 분위기인데, 헌재 기류 좀 파악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5대3 레드락 이야기 나오던데. 지금 이제 그 한국일보의 그 단독 뜬게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파악한 거 거의 100% 똑같더라고요. 예. 뭐냐면 이게 막 그 제가 고성이 들린다 이런 거죠. 제가 이게 그 옆에서도 아는 분이 있어요. 아, 그 헌재 안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성은요, 예. 여직원들이 제일 잘 듣습니다. 커피 심부름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아, 분위기가 파악되죠. 예, 그 고성이 있다. 예. 근데 그 고성이 누구 목소리니 했더니요. 음. 원래 이게 소장하고 주시면 고성 안 지릅니다. 아, 그렇죠. 점잖게 이렇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조한창 말이 없어요. 예. 조한창이 그래요. 예. 그다음에 아, 원래 말이 없다. 조한창. 예. 그다음에 저 이미선이나 예. 정정미, 김영두도 말이 없어요. 고성 안 질러. 예. 그런들이 여자 목소리래. 고성이. 예. 아, 제가 그럼 취재한 남은 사람이 두 사람 있네. 그러니까 예. 김복형하고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정태선하고 예. 아마 이 고성이 오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취재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평이가 요즘 이게 거의 순탄하게 안 한대요. 수요일 날은 아예 이재명 선거 안 나 있죠. 예. 아예 안 하고요. 그 다음 날도 이게 30분에 끝나버리고요. 예. 그 다음 금요일도 이게 3시에가 거의 끝나버리대 바로. 예. 평이가 지금 이게 진지하게 네. 토론이 안 될 정도로 감정 싸움이다. 감정 싸움으로 가버렸다. 예, 고성이 노는 게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자꾸 새로운 이슈가 노니까 연구원들한테 예. 자꾸 이게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 이게 한국일보 보도잖아. 제가 취재한 거하고 이게 거의 똑같고요. 다만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는 안 합니다. 특히 조한창 같은 사람들은요 의견 표명 안 합니다. 야, 선고일 잡아라. 당일날 내가 할게. 말로 미리 알려줘요. 그렇지. 문영배가 야, 네 어떻게 해도 이게 안 알려준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꽁 하고 있다가 그때 그 우리 한덕수 할 때도 이게 마지막에 정계세가 배신 때려가 네. 인용으로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그 아직도 정확하게 뭐 몇 대 몇은 말을 안 하니까 네. 당일 하거든요. 예. 저는 아직도 이게 저는 4대 4로 믿고 있어요. 4대 4로. 저는 아직 김영두를 믿어요. 김영두까지. 거기에 여러 근거가 있어요. 예. 아무 이유 없이 믿는 게 아니고 5대 3이 아니고 4대 4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선고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언제 선고할지는 그래도 문영배가 재판장이니까 문영배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6을 못 채웠기 때문에 무조건 6을 못 채워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저 법조문을 또 찾아봤죠. 예. 선고는 누가 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 시행 규칙 예. 20조에 있어요. 20조에 재판장은 재판관들과 협의를 거쳐 기일을 정한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래 조문은. 그러니까 문영배가 협의를 거쳐 정한다. 그런데 그 협의에서 뭐 다 과반수 이상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꼭 협의라는 게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협의만 해보면 되죠. 예. 최종적으로 그 재판관이 정한다. 문영배가 예. 재판장이 예. 이래 돼 있고 뭐 실무적으로는요. 주심하고 재판장이 협의해서 정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헌재가 직무유기한다고 떠들잖아 좌파들이. 예. 저는 이게 그게 아니고 야 문영배가 직무유기하는 거야. 문영배가 기회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협의에 구속된 것도 아니야. 예. 그러면 이게 왜 안 하느냐? 자기가 볼 때 6명 안정된 인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영배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그냥 기각해주고 내가 이렇게 그 독박 쓰고 나갈 수는 없지 않냐. 예. 차라리 기각 내가 선고 주문 읽을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차라리 4월 18일 그냥 도망가면 도망가지. 나 기각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영배가 직무유기 선고기를 안 정하고 있는 거죠. 인용 6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제가 일부에서 우리 그 서종 변호사님께 제가 저기 서문호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문형배 이미선 도망설을 저희들이 한 3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 3월 14일 며칠이죠. 3월 셋째 주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아니다. 이게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다.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퇴임하는 그 날짜를 넘길 수가 있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영배 이미선 도망설을 했는데 그때 또 일부에서 그때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4월 18일 넘길 가능성?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받은 정보지나 예. 그것도 믿을 만한 데 봤죠. 저는 뭐 그냥 아무 찌라시는 아니고요. 예, 예. 지금 현재 이재명 측하고 문영배독이 약간의 좀 서운한 감정이 서로 있는가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예. 친명의 핵심 패널이 예. 방송 패널이 친명의 이재명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패널이 있어요. 예, 예, 예. 이야기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 형배에 대해서 섭섭한다. 서로가. 그게 왜 섭섭해하니 했더니 문영배는 이제 문재인 사람이잖아. 아, 그렇지. 문재인이 임명을 했죠. 예, 예. 문재인 사람이죠. 어차피 모르게 부산 경남의 향판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예, 문재인이 발탁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설득 노력을 안 한대. 지금 이게 문영배가 책 읽고 독후하면서지 노력을 안 한대. 너희처럼 좀 해, 이거네. 빨리 우파 재판을 설득해서 6명이든 7명이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영배가요 말을 안 한대. 자기 의견도 남한테 말하기 어렵다는 거야. 연구한다는데. 그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 정계세 혼자 막 뛰다니봤자 있대나. 정계세가 막내잖아요. 그렇지. 27기잖아.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문영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고요. 문영배 측근도 뭐 마찬가지. 그러게 내가 또 독박서냐. 그렇지. 그러게 문영배가 설득한다고 넘어갈 재판관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문영배보다 위야. 예, 예. 경력만 보면 예. 다 위잖아요. 이미선이 26기, 예. 정계석 27기야. 그건 두 명은 아예 게임이 안 되고 문영배는 18기지만 향판에 경력이 없잖아요. 예. 경력이. 따라서 아마 서로 약간의 낭기류가 있고요. 네, 저는 문영배가 설득할 능력도 없지만 지금 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러면 대드락이죠 뭐. 그럼 자기가 그냥 이제 나가버릴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자기 선거에서 기각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좌파한테 엄청난 욕을 먹을 거니까 그러면 남겨놓고 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거보다는 각하스키 놓고 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뭐 각하도 지금 살짝 국회 의결이 어렵고요. 예. 근데 또 그렇게 나갔을 때 이제 우리 걱정은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4월 18일 표류가 될 수 있거든. 6, 7월로. 6, 7월로 계속 넘어가 버릴 수도 있죠. 왜 예. 그러냐면은 일단 6인 체제가 되니까 예. 6인 체제에 대해서 과연 이게 뭐 효력이 있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한번 가처분을 했지만은 그게 여기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그것도 있고. 예, 그것도 있고. 이게 선고할 때 선고까지 되느냐. 선고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심리는 된다 했거든요. 예, 심리는 그다음에 됐느냐. 또 선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있잖아. 그렇죠. 만장일치. 예. 따라서 저는 6인 체제는 어렵다. 나가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중요한 게 그때 이제 한덕수 대행이요. 예. 2명을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덕수 대행 2명은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한 범위는 거기까지였어요. 뭐냐면은 일단 한덕수 때 4월 18일 날 2명의 대통령 몫이 나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몫이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2명의 후보를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은 지금쯤 이미 두 사람을 지명을 했을 거예요. 해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해야 되니까는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2명을 일단 지명을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 임명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국회목 추천 3명은 대통령이 어떤 국가 원수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임명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 권한 행사니까 안 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추천목 2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을 거냐. 그 논란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설이 거의 없는 게 예. 원래는 대통령이 고유한 몫은 대행이 하면 안 돼요. 예. 원래는. 그렇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래 돼 있어요. 헌재가 마비가 될 때 소극적인 기관의 유지를 위해서 기관이 마비가 되잖아. 그렇지. 이럴 때는 현상 유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 모든 게 이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6명이면 저는 마비라 봐요. 마비죠. 지금 아직도 이게 법엔 7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법에는 7인 이상이 있어야지 심의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마비니까 마비를 막기 위해서 저는 추천할 수 있다 2명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덕수 측에 제가 제안을 드린 건 뭐냐. 준비는 해놔라 대통령 측하고 이게 결국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형식으로 한덕수가 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인사검증이나 대통령실에 민정실에 있잖아요. 따라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2명을 물색하고 이미 준비가 된 걸로 알아요. 누구를 해야 되겠다. 확실한 자유우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거론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직무 복귀를 했을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복귀가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도망갔을 때도 사실상은 사실상은. 대통령실에서 검증하고 예. 물색하니 형식은 한덕수가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인사검증이나 다 하거든요. 예. 아, 대통령실이. 예, 그렇죠. 실이. 예, 대통령실이. 윤석열 조사를 대통령이 하니까 아니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예. 민정실이나 예. 인사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게 지금 언급하면 또 만약이나 안 하고 이거 하느냐 예. 말이 많으니 일단 이게 지금은 준비만 확실한 사람 2명을 준비해놓고 예. 4월 18일까지는 조용히 있어. 조용히. 왜냐하면 이게 괜히 마음에 트니까. 예. 거기에 4월 18일 둘이 나가잖아. 예. 그러면 이게 그때 딱 한덕수 대행이 2명을 임명하고 그러면 이게 그때는 만회부터 해줄게. 3명 다 하자. 아, 3명이 이제 들어간다. 9명 채우자. 예. 이게 정상하다. 예. 그러면 이게 2명이 나가니까 예. 만약에 들어봤자 우리가 1명이 득보잖아. 예. 그러면 이게 이기거든요. 그러면은 5대 4가 되나요? 5대 4. 저는 6대 3으로 보죠. 아, 6대 그랬더니 만회요. 김영도가. 예, 김영도를 이쪽 보니. 이쪽을 보면 저는 6대 3. 이게 정계산, 예. 그다음에 정정리, 그다음에 만액으로 봐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뽑는 2명에 예. 보면 이게 6대 3이고. 예. 근데 김영도는요. 제가 이제까지 판결 다 봤더니 100%, 99%가 아니야. 100% 김영도가 선 쪽이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이준석도 쭉 보세요. 예. 김영도가 맞네, 선 쪽이 다 맞네. 이겼어요. 예. 한덕수까지. 예. 야, 이상하게 협상해가 예. 이기는 편을 가더라고. 예. 뭐 김영도가 서니까 이긴지 아니면 이기는 편 찾아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김영도가 선 쪽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5대 3이면 김영도는 6대 3 만듭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4월 18일 이제 넘기면은 또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렇게 직무 복귀를 하려면은 지금 선거하는 게 차라리 낫나요? 지금 시점에? 지금 저는 이제 원칙대로 선거해가지고 기각되면요. 네. 빨리 선거하기 좋죠. 예. 기각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 예. 지금 빨리 하면은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인용될 것 때문에 이게 문영배가 선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길은 문영배가 잡는다니까요. 예. 문영배가. 문영배가 잡으니까.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오히려 역으로요. 우리 예. 자신마음에 저는 방송 가면 빨리 선거해 문영배. 너 직무유기야. 빨리 기각해. 그런데 이 문영배는 계속 설득 작업하면서 만약을 기다리는 거죠. 만약을 기다리니까는. 왜냐하면 이 문영배도 예. 딱 어디 사람이 모르잖아. 예. 속내를 안 들으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 사람이 어딘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서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그 이제 세 사람 아니면 네 사람은 이제 확실하다. 네. 확실하다 보면은 지금 인용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 상황이고 문재인 오랜만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뇌물죄 이제 소환을 한다는데 저번에 이 지금 전국이 전개되기 전에 바로 그때 이제 소환 일보 직전이었어요. 한 그 20명 그 청와대 참모들 다 조사했고 문다혜 김종숙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았고 그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뇌물죄죠, 뇌물죄. 네. 그 뇌물죄 소환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소환을 할 텐데 이게 출석을 할까요? 지금 이게 제가 단독으로 며칠 전에 했는데요. 예. TV조선이 어제 단독 넣었는데 예. 제 유튜브에서는 이게 단독 오래전에 했어요. 예. 문다혜가요. 예. 피의자로 입건된 게요. 입건됐죠. 한 달 전입니다. 보도가 새로 한 달 나왔다. 뒤에 예, 보도 예. 놓은 거예요. 예. 제가 확인했어요. 예. 전주지검에 예. 한 달 전에 됐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하고 소환 예. 협상이 1월 달부터예요. 1월 달부터 계속. 예. 근데 문재인가 계속 안 오겠다. 예. 버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계엄 사태도 있고 해서 예. 아마 이제 그 검찰에서는 서면으로 예. 그러면 이게 서면 조사하자 이렇게 그 했고요. 예. 아마 제 생각에 문재인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서면 조사하고 빠르면요. 예. 4월 초에 기소한대요. 그까지 4월 이제 초. 확인했어요. 그러면 빠르면 서면 조사로 끝내고요. 끝내고 구속영장을 안 치고 방어권을 주고 예. 그다음에 그 기소해버리면 10년 이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법정에서 자기 안 갈 수 없잖아. 재판은 나와야죠. 재판은 이게 다투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아마 이게 그 기소는 100%고요. 예. 불구속 기소가 될 거 없고 예. 빠르면 이게 4월 초고 예. 그다음에 그 서면 조사로 대충 이게 양해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도 이게 문다혜는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예. 피의자는 전화했어요. 근데 기소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중요한 게 여기 검사장이 우리 그 박영진 검사장이거든요. 예. 박영진. 예. 제가 이게 전주지검장. 예. 이게 또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야? 이래 물어봤더니 그럼 안 하거든 수사. 그게 아니래. 윤석열 직계입니다. 예. 그 검사장이 윤 대통령 직계래. 예. 신임이 두터워 이창수하고. 따라서 그 박영진 검사장의 의지가 있고요. 그때 그 부장 한영규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병환 때문에 그
아들 네, 맞습니다. 밖에 예, 못 예. 알아봐가 나갔고요. 예, 예. 새로운 데 그 배상현 부장검사 왔는데 전담한 형사 3부장. 예. 왔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의제가 있어가지고 기소가 아마 4월달에 제가 보기에 그 빠르면 초에 예. 아마 이게 그 기소되지 않을까 벌써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그 5천만 원 돈 보자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특갈비 그거 분명히 특갈비인데 그 퇴임하자마자 네. 그 돈 뭉치 싸가지고 3천만 원이었던가요? 5천만 원이었던가? 돈 뭉치 싸가지고 자기 그 김정숙 친구한테 해서 보내준 거 그 특갈비 같은데 특갈비 수사도 해야 되죠? 아마 그거는 이게 제 생각에 김정숙이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라? 예, 문다혜는 1년 구형됐잖아요. 예. 그때 그 음주하고 아, 그때 예. 숙박업. 예, 숙박업. 근데 그 너무 문다혜도 1년, 문재인도 이게 10년 이상인데 김정숙이까지 하기에는 예. 좀 그래서 이게 그 검찰도 이게 기소 재량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김정숙까지는 조금 이게 그 수사는 안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예. 멸문제가 되잖아.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4월에 기소가 되면은 법정에서는 건 한 5월쯤은 법정에서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몇 달 준비 절차가 몇 달 걸리니까 절차가 아마 이게 어쨌든 한 곧- 세네 달은 곧 재판 법정에 선다. 문재인도. 예. 예. 그렇게 보고요. 예. 지금 오히려 저는 남아있는 게 지금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그 박성재 장관 있죠. 예, 법무장관. 이분은 이게 빨리 결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째려본 거 외에 남은 게 없어요. 째려본 거 외에 남은 게 없잖아요. 예, 탄핵. 예, 근데 지금 대통령 밀리면서 예. 이게 밀리면 4월 18일 넘으면요. 그렇네.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변론도 끝났잖아요. 예. 왜 제가 이 박성재 장관이 중요하냐. 이분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귀하면 바로 이게 검찰 인사 태풍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뭐 옛날에 그 한동훈 이원석 라인 예. 고금야구 한 90% 물갈이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칼잡이들을 등용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검찰이 제대로 이제 그 일할 수 있잖아. 예. 따라서 저는 계속 그 박성재 장관 빨리 선고해 주라. 왜 대통령 선고되고 후폭풍이라고 막 엄청나면 박성재 장관 밀릴 수가 있잖아. 나가버리고. 그렇네. 근데 조지호는 괜찮아요. 예. 조지호는 재판 중이니까 중단할 수가 있잖아. 예. 따라서 그 박성재 장관이 빨리 선고하고 복귀하면 예. 검찰의 인사 태풍이 불고 그러면 이게 남아 있는 뭐 김명수나 여러 있잖아요. 예. 돈봉투부터 이것도 이게 급피치를 탈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이재명 항당 무죄 논란을 어떻게 이제 깨부실 것인가, 파기자판 그 말씀을 드렸고 2부에서는 이 깜깜이 현재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 전반적인 이 앞으로 전망도 짚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조계의 서문호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